안녕하세요. 화학의 날개를 달아주는 새빨간 화학의 한쌤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화학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학생 A가 작성한 캠핑 준비물 목록의 일부로 나타낸 것이다. 캠핑 준비물 목록을 보고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은 합성섬유이다.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섬유죠. 옳은 설명입니다. 니은은 탄소화합물이다. 니은 설탕이기 때문에 안에 탄소가 들어있죠. 따라 탄소화합물이 맞습니다. 디귿의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숯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숯은 빛과 열을 내면서 타죠. 따라서 발열 반응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다음은 학생 A가 세운 가설과 탐구 과정이다. 한번 볼게요. 가설, 금속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탐구 과정, 고체 상태의 금속 물질 X와 X는 금속 물질이라는 거네요. 이온결합 물질 Y를 준비한다. 전기전도성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고체 상태 X와 Y의 전기전도성 유무를 확인한다. 따라서 X는 금속결합 물질이고 Y는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금속결합 물질이 아닌 거는 일단 H2와 CO2, 그리고 Y에서 이 1번, 2번, 3번 중에서 이온결합 물질인 거는 3번.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다음은 AB2와 B2가 반응하여 A2B5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아래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를 결정해 볼게요. 일단 반응 후에 A2B5에서 A 원자가 2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수 C를 일단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AB2의 개수는 2라고 놓을 수가 있죠? 양변에 그 원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B원자를 봅시다. 반응 후에 B원자는 5개죠. 그럼 반응 전에도 모두 다 합해서 5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B가 4개 있기 때문에 여기 B가 하나가 있어야겠죠? 따라서 B2가 1개가 되기 위해서는 B는 2분의 1이라는 개수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개수는 분수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양쪽에 2를 곱해줘서 개수가 4대 1대 2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반응에서 용기 AB2 3몰과 B2 2몰을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이것은, 자, AB2와 B2가 4대 1로 반응을 하죠. 따라서 얘는 모두 다 반응하는 한 개 반응물이에요. 그리고 B2는 1몰 반응하고, 그리고 1몰이 남죠. 자, 문제를 볼게요. 남은 반응물의 양, 남은 반응물은 B2가 1몰 남습니다. 자, 생성된 A2B5의 양, A2B5는 A, B2가 4, 그리고 B2가 1 반응했으니까 A2B5는 이만큼 생성이 되죠.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그림은 원소 W부터 Z로 구성된 분자로 화학결합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 첫 번째 W to X를 보면은 양쪽이 W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X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원래 원자 상태를 또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공유결합, 여기 가운데가 공유결합인데 이 공유결합은 양쪽으로 전자를 하나씩 나눠 가지면은 X의 경우는 총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16쪽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W는 반반씩 나눠 가지면 바로 요거 하나만 갖고 있죠? W는 이렇게 하나. 자, 가운데 있는 거 보면은 얘가 바로 W죠. 그리고 X는 원래 전자가 6개인 거를 찾으면 됩니다. 6개 있는 걸 찾으면 바로 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얘가 X, Y가 가운데 있는 게 되겠네요. 자, 그럼 Y의 원자가 전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Y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갖는 애입니다. 그러면은 15족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끝에 있는 ZX2를 보겠습니다. 얘가 X, X, 가운데가 Z겠죠. 자, 그럼 Z도 한번 원자가 전자를 세볼게요.
공유결합은 반반씩 나눠 가지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습니다. 그럼 Z는 14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W2X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자, 일단은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비공유전자쌍 두 쌍, 그리고 공유전자쌍 두 쌍이기 때문에 구분형 모양이라서 무극성 분자가 아니라 극성 분자죠. 즉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닙니다. 자, 니은 가운데 있는 WYX에서 X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갖는다. 자, 여기가 W고 여기가 X죠. X의 경우는 16족, 그리고 Y의 경우는 15족입니다. 그리고 껍질 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같은 주기예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기음성도가 크죠. 그럼 따라서 X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겨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갖는 게 맞습니다. 자, 디귿. 결합각은 WYX가 ZX2보다 크다. 자, 결합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WYX에서 여기 전자가 지금 하나씩 나눠 가졌지만 이 전자는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그럼 따라서 WYX는 살짝 굽어 있습니다. 굽어 있다는 거는 180도보다는 작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ZX2를 볼게요. ZX2는 양쪽으로 공유결합이 두 개씩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형 구조가 돼요. 그래서 180도입니다. 따라서 얘는 180도, 그리고 얘는 구분형 때문에 180도보다는 작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죠. 그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표는 서로 다른 질량의 물이 담긴 비커 가와 나에 Ag의 고체 설탕을 각각 넣은 후 녹지 않고 남아있는 고체 설탕의 질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는 T1일 때, 즉 T1일 때부터 석출되는 속도랑 그 다음에 다시 용해되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고체 설탕의 질량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에서는 T2일 때, 이때부터 고체 설탕의 질량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 고체 설탕과 용해된 설탕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0시간보다는 T1시간이, T1시간보다는 T2시간이 더 크다.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 X는 B다. 자, 맞죠? 가의 경우는 T1일 때부터 고체 설탕의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X도 뭐가 된다? 그렇죠. 양이 B가 됩니다. 맞고요. 니은 T1일 때 나에서 설탕이 석출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동적 평형 상태라는 게 석출되는 속도와 용해되는 속도가 똑같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동적 평형입니다. 네, 틀린 내용이죠. 계속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같아서 양의 변화가 없는 거지. 자, 디귿. T2일 때 설탕의 용해 속도분의 석출 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T2일 때는 둘 다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 거죠. 따라서 석출 속도와 용해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가에서도 1, 나에서도 1이기 때문에 둘 다 같습니다. 틀린 내용이죠. 정답은 1번. 자, 6번. 표는 원소 X와 염소로 구성된 이온결합 화합물에 대한 자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온은 X2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럼 따라서 얘를 이온결합 화합물로 하면은 1대2 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물 1몰에는 당연히 X2 플러스 하나랑 Cl 마이너스 2개이기 때문에 3몰에 들어있죠. 옆으로 넘어봅시다.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 자, Cl의 원자 번호가 17이라고 했습니다. 17이라고 한 거는 양성자 수가 17. 원자일 때는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전자수 같아서 전자수가 17. 그럼 따라서 Cl은 전자수 17. 그런데 Cl2 두 개니까 34. 그러면은 X는 46에서 34를 빼니까 12개죠. 자, 네온의 전자는 10개. 그러면 네온보다 전자가 2개 더 많으니까 3주기 2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볼게요. 기억 A는 3이다. 맞는 거죠? 니은 X는 전성이 있다. 3주기 2족 누구예요? 그렇죠. 마그네슘입니다. 맞는 설명. 디귿 X는 3주기 원소이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5번.
자, 7번. 그림은 분자 가나 다의 구조식을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의 구분 없이 나타낸 것이다. 즉, 다중결합을 다 단일결합으로 나타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중결합을 찾아내야 됩니다. 가나다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가부터 볼게요. 자, 가의 경우는 그렇죠. 탄소 주변에 결합선이 4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사이에 삼중결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로린은 이렇게 비공유 전사쌍이 가려져 있고요. 자, 나를 봅시다. 플로린 비공유 전사쌍 일단 그려주고, 그리고 산소에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2쌍씩 있죠. 근데 나는 그렇죠. 가운데 그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다중결합이 없습니다. 다 옥텟 규칙 만족하죠? 자, 달을 볼게요. 플로린의 비공유 전사쌍 그려주니까 옥텟 규칙 만족하고, 그리고 질소에는 그렇죠. 하나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이렇게 하니까 다도 마찬가지로 다중결합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 가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한다. 자, 극성 공유결합은 원자가 다른 두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을 극성 공유결합을 하죠. 모르는 설명. 니은, 나에는 삼중결합이 있다. 나에는 삼중결합이 없죠. 다중결합이 없습니다. 자, 디귿, 공유전자쌍 수는 다가 가보다 크다. 다의 공유전자쌍 수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가의 공유전자쌍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5개로 같죠. 틀린 설명. 정답은 기억이 됩니다. 자, 8번. 다음은 바닥 상태 네온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N은 주양자 수이고 ML은 자기양자 수이다. 지금 분리 시 3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가지에서 N과 ML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일단은 해볼게요. 1s, 2s, 2p인데 이렇게 세 종류를 봤죠? 그럼 따라서 ML은 0, 0,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m 플러스 ml은 1 플러스 0에서 1, 2 플러스 0에서 2, 2 마이너스 1에서 1, 2 플러스 0, 2, 2 플러스 1에서 3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첫 번째 분리 n은 가와 나가 같고 다가 제일 작다. 그럼 다가 제일 작으니까 얘가 1이죠. 주양자 수가. 나머지가 2. 그럼 찾아냈습니다. 다는 뭐다?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리 NML은 가와 다가 같다. 다가 얼마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와 같은 거는 2p 오비탈에 ML이 마이너스 1인 거. 바로 얘가 가가 되는 거죠. 자, 가나다의 합, ML의 합은 0이라고 했으니까 0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0 이렇게 2개. 따라서 합쳐서 0이 되려면 플러스 1이 와야겠죠. 그러면 플러스 1 부분이 뭐가 된다? 나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 나의 ML은 플러스 1이다. 나 플러스 1 맞죠? 니은, 다는 1일수이다. 맞죠? 디귿, 방위, 부양자수 L은 가가 다보다 크다. 가의 경우는 2p이기 때문에 부양자수 L은 1. 다는 S오비탈이기 때문에 부양자수 L은 0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옳은 설명이죠? 그럼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자, 9번. 다음은 X와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X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이다. 그럼 빠르게 산화수가 변하는 걸 일단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X와 N이 변하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X 마이너스 2의 산화수,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한번 구해볼게요. 산소가 마이너스 2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총 4개라서 마이너스 8. 그런데 마이너스 2라는 이온을 가져야 되니까 X는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플러스 8만큼 산화수가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질소를 봅시다. 여기에서 산소가 2니까 마이너스 6, 3개가 있죠, 산소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온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질소는 플러스 5. 자, 여기 마이너스 2, 따라서 질소는 플러스 2. 그럼 봅시다.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로 3만큼 산화수가 감소했죠? 자, 그리고 감소한 산화수와 증가한 산화수, 얘네들 똑같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곱하기 8, 곱하기 3입니다. 그럼 따라서 개수는 여기
3, 3, 8, 8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산소를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여기에 8, 3, 24 반응 후에는 4, 3, 12 더하기 8 더하기 D만큼 있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은 D는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옵니다. 그럼 D는 4, A는 아까 3이라고 구했고, 그리고 B는 8이라고 구했죠. 그럼 계산하면은 3분의 12, 즉 정답은 4가 됩니다. 자, 10번. 다음은 원자 XYZ에 대한 자료이다. XYZ는 각각 N, O, F, NA, MG 중 하나이고 XYZ의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빛을 갖는다. 자, N, O, F, NA, MG 썼습니다. 첫 번째 분릿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에서 XYZ의 홀전자 수합은 5이다. 홀전자 수가 질소는 3개, 2개, 1, 그리고 나트륨 1,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0개. 마그네슘은 3s 오비탈에 쌍으로 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0개죠. 자, 그럼 일단 이 합이 5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소, 산소, 그리고 마그네슘. 두 번째 조합은 질소, 그리고 플로린, 나트륨. 이렇게 두 조합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분릿. 제1이온화 에너지는 XYZ 중에서 Y가 제일 크다. 그럼 제일 큰 애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조합에서는 N이 제일 크고, 두 번째 조합에서는 플로린이 제일 큽니다. 그럼 이 두 개가 Y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분릿을 볼게요. 가와 나는 각각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 하나이다. 자, 이 두 가지 조합을 잘 보면은 둘 다 공통적인 게 비금속이 2개, 그리고 금속이 하나예요. 금속 하나만 다른 경향성을 띠겠죠? 그럼 얘가 금속이라는 겁니다. 금속에서는 원자가 이온이 될 때 전자 껍질이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반지름이 더 줄어듭니다. 그렇다는 거는 얘가 이온이고 얘가 원자 반지름이라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Y랑 Z를 비교해 볼 거예요. Y랑 Z의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면은 Y의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가 될 수 있는 게 여기는 질소와 그리고 플로린이죠. 그리고 나머지 산소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같은 주기의 원소들이에요.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줄어들죠. 그럼 따라서 Y랑 Z 중에서 누가 더 원자 번호가 크냐면 Z가 원자 번호가 더 커요. 즉 Y의 원자 번호가 Z보다는 작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합에서는 산소가 Z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조합에서는 질소가 Z가 돼야 되는데 이 중에서 Y보다 Z가 원자 번호가 큰 걸 찾으면 바로 첫 번째 조합이 되겠죠. 또 두 번째 조합은 탈락입니다. 그럼 다 찾았습니다. 그럼 X는 마그네슘이고 Y는 질소고 Z는 산소라는 걸 확인했고요. 기억, 가는 이온 반지름이다. 가가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니까 이온 반지름 맞죠? 니은 X는 나트륨이다. 나트륨이 아니라 마그네슘. 자, 전기음성도는 Z가 Y보다 크다. 산소가 질소보다는 더 크죠. 정답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 자, 11번. 자, 그림은 실린더 가와 나에 들어있는 T도시 1기압에서의 기체가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밀도는 같다. 가에서 V분의 23g이니까 나에서 2V분의 46g이 들어있어야겠죠. 그리고 가에서는 분자량이 12 더하기 16 더하기 18이니까 46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23g에 해당되는 게 0.5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와 나의 밀도가 같고 가에서 요 각각의 원자 탄소 12짜리, 산소 16짜리, 산소 18짜리가 0.5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가에서 나로 갈 때 부피, 입자수도 2배, 질량도 2배, 즉 밀도가 같기 때문에 각각의 원자가 2배만큼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12짜리 탄소는 2배니까 1몰, 16짜리 탄소는 2배니까 1몰.
그리고 18짜리 산소는 2배니까 1몰만큼 들어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분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자라고 보면 됩니다. 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중성자 양은 전체 기체 중성자 양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12짜리 탄소, 16짜리 산소, 18짜리 산소에서 중성자 양을 뽑아가지고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12짜리 탄소에서 중성자 양은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12-6, 즉 12짜리 탄소에서는 중성자가 6몰이죠. 자, 그리고 16짜리 산소.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16-8. 따라서 16짜리 산소에서는 8몰. 그럼 18짜리 산소에서는 18-8이기 때문에 10몰. 그럼 다 더해주면은, 그렇죠. 24가 됩니다. 자, 12번 문제. 다음은 금속 A와 B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양이온 A가 들어있는 수용액 Vml를 준비한다. 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Vml 얘를 갑니다. 여기에 그렇죠. 양이온 A가 녹아져 있죠. 가 수용액에 금속 B Wg을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킨다. 자, 금속 B가 Wg만큼 들어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바로 나가 되었어요. 나 수용액에 금속 B 2분의 1Wg을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킨다. 자, 그럼 다는 나에다가 금속 B 2분의 1Wg을 넣는 거죠. 자, 이 상태로 한번 실험 결과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험 결과 첫 번째 분립. 나다 과정에서 양이온 A는 뭐뭐로 작용하였다. 자, 금속 B가 반응한 다음에 여기 있는 양이온 B가 돼야 되기 때문에, 즉 금속 B가 산화되었죠. 그러면은 양이온 A는 환원이 될 겁니다.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양이온 A는 산화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산화제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지우면은 1번과 2번이 남습니다. 자, 분립 두 번째. 나다 과정 후 B는 모두 다 양이온 B가 되었다.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B, N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리 세 번째, 각 과정 후 수용액에 존재하는 금속 양이온에 대한 자료라고 해서 금속 양이온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냈죠. 그럼 한번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가에서 나로 갈 때 B가 Wg, 나에서 다로 갈 때 B가 2분의 1Wg 질량으로 나와 있는데 얘를 그냥 개수로 한번 바꿔봅시다. 임의로 2분의 1Wg을 B 2개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BWg을 그거에 2배니까 4개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마지막 다에서 이 4개와 2개가 모두 다 이온화 되었기 때문에 양이온 B는 6개가 녹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금속 양이온 수 비율을 보니까 양이온 A와 양이온 B가 같은 비율로 녹아져 있죠. 여기도 양이온 A가 6개 녹아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나를 봅시다. 나에서는 B가 4개만 녹아 있는 상태죠. 따라서 4개가 양이온 B로 녹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비율, 이 2개의 비율로 양이온 A와 양이온 B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 다에서는 양이온 B가 더 많아졌죠. 더 많이 녹았기 때문에. 그럼 바로 전 단계에서는 양이온 B가 더 적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 단계, 이 나 단계에서는 양이온 A가 금속 B랑 반응하기 때문에 석출이 되죠. 따라서 양이온 A는 반응이 진행되면서 개수가 감소하고 양이온 B는 반응이 진행되면서 개수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전 단계인 나에서는 양이온 A가 4분의 3만큼이고 양이온 B가 4분의 1만큼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양이온 A는 양이온 B의 3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2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B의 갓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양이온 B의 갓수를 한번 구해볼 건데, 양이온 A는 나에서 다로 진행될 때 6개가 감소했고, 양이온 B는 나에서 다로 갈 때
2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따라서 감소하는 전하랑 증가하는 전하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양이온 A는 전하가 1가죠. 1가 곱하기 6개는, 그리고 양이온 B는 모르니까 N가 곱하기 2개. 그럼 따라서 N은 얼마다? 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 자, 13번. 다음은 수용액 A를 만드는 실험이다. 자료를 보니까 T도시에서 A몰롱도 수용액 A의 밀도가 D g/ml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려는 건 W예요. W는 과정 다해 보이는 것처럼 질량을 의미하죠. 그럼 전체적으로 질량에 관련된 수식으로 바꿔서 한번 문제를 알아볼 거예요. 자, 차례대로 질량으로 따라갈 겁니다. 누구의 질량을 따라갈 거냐면은 바로 용질 A의 질량을 따라갈 거예요. 가에서는 A의 질량이 10g 있었어요. 이 10g을 물에 녹여가지고 A 100ml를 만듭니다. 나에서는 가에서 만든 수용액 100ml 중에서 50ml만 취할 거예요. 그럼 그의 절반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 A의 질량은 5g이 되겠죠? 그래서 이 5g에다가, 즉 5g이 들어있는 이 50ml 수용액에다가 물을 더 넣어서 새로운 A몰 농도의 수용액 만듭니다. 이게 바로 250ml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몰수. A몰 농도의 4분의 1리터를 곱해주기 때문에 250ml니까 4분의 1리터죠. 그럼 4분의 A몰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차피 물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또는 질량은 같습니다. 그럼 4분의 A몰 농도에 해당되는 질량은 그렇죠, 5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용질, 용액에 대해서 질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자료에서 나왔던 것처럼 A몰롱일 때 밀도를 주어졌고, 그리고 A몰롱일 때 부피가 주어졌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해주면은 A몰롱도 용액 250ml에 해당되는 질량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50ml의 밀도를 곱해주니까 그게 바로 용액의 질량이 됩니다. 자, 과정 다. 나에서 만든 수용액 AWg에, 자, 일단은 용질 A가 나에서는 몇 g 있었어요? 5g 있었죠. 그리고 나에서는 수용액 250dg만큼 있었습니다. 질량으로 따지면. 그 중에서 몇 g만 취한다? Wg만 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곱하기 용질의 양은 250d분의 W만큼 줄어들겠죠. 거기에 얼마큼을 더 더해줘요? 그렇죠. 18g만큼 더 더해준 게 누구의 질량을 갖다? 그렇죠. EA 몰롱도 수용액 A 500ml 안에 들어있는 그 용질 A의 질량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질량을 먼저 구하기 전에 여기에 들어있는 몰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요 마지막 용액에 들어있는 몰수는 EA 몰롱도 곱하기 500ml니까 2분의 1리터. 얘는 A 몰이 나오고요. 위에서 4분의 A몰에 해당되는 질량이 5g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A몰에 해당되는 질량은 20g이 되겠죠. 그럼 얘는 몇 g이 된다? 20g이 된다는 겁니다. 얘 지워지니까 2g, 그리고 단위 그램 지워지고요. 5랑 250 지워지니까 50, 그리고 50D를 오른쪽 항으로 넘기면 W는 100D가 나와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4번. 다음은 기억에 대한 설명과 이중의 바닥 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이다. N은 주양자수이고 L은 방위, 부양자수이다. 그럼 분리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분리를 보니까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각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수를 더한 게 가장 큰 오비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바닥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그 오비탈을 의미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오비탈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억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 즉 원자과 전자가 들어가 있는 전자수, 여기 5, 5개까지 채워진 걸로 봐서는 p
P오비탈이 PX, PY, PZ인데 이거를 하나로 보겠다는 의미예요. 이걸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2주기니까 일단 2주기를 다 쓰고 시작을 할게요. 자, 리튬, 벨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바깥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세주면 돼요. 리튬은 ES에 하나가 들어있죠. 자, 그리고 베릴륨 같은 경우는 ES에 2개가 들어가 있고, 자, 붕소는 그렇죠. P오비탈, 2P오비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좀 표시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다르게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를 볼 겁니다. 리튬은 1s와 2s 2개죠. 베릴륨도 1s와 2s 2개. 붕소 같은 경우는 1s, 2s, 그 다음에 2p 3개. 탄소는 4개. 질소는 XYZ, PXYZ 다 쓰죠. 그럼 5개. 그리고 산소, 플로린, 네온은 똑같은 P오비탈에 다 중복으로 채워지는 거니까 5개, 5개, 5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Z에 5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5가 들어있는 게 유일하게 플로린밖에 없죠. 그럼 하나는 찾았습니다. 자, 그럼 따라서 Z는 플로린이에요. 자, Z가 플로린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나머지 X하고 Y 관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X하고 Y 관계에서 이렇게 2배, 이렇게 2배, 그리고 여기가 5인 애를 찾으면 돼요. 그럼 Y 같은 경우는 질소, 산소, 네온 중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런데 X와 관계가 2배, 2배한 거. 일단 X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2배 되는 것부터 찾아볼게요. 위아래로 2배 되는 거는 리튬과 그리고 탄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리튬과 탄소 그리고 질소, 산소, 네온 이 둘의 관계에서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배가 되는 걸 찾으면 돼요. 2배가 되는 거. 자, 봤더니 2배 그리고 2배 즉 찾았습니다. 누가 될 수 있다? 저기는 탄소와 산소가 찾아낸 거고요. 탄소가 X 그리고 산소가 Y Z가 지워졌죠. 그리고 플로린이 Z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A 값으로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A는 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니까 정답은 7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 다음은 25도씨에서 수용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분리시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분리스는 가와 나의 pH합은 14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리스는 하이드롬 이온의 물수는 가가 나의 10배. 그리고 세 번째 분리스 수용액의 부피는 가가 나의 100배입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이드롬 이온의 양이 가가 10배지만 수용액 부피는 가가 100배이기 때문에 이 둘의 농도는 가하고 나의 농도비는 나가 10배 더 많다는 거, 10배 더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하이드롬 이온의 농도가 10배면은 pH로 따지면은 얼만큼 차이 나요? 그렇죠. pH 따지면 1만큼 차이가 나죠. 근데 이 둘의 pH 합이 14인데 1만큼 차이가 나야 돼요. 농도가 누가 커요? 나가 더 크게끔. 그렇지? 그래서 가와 나 중에 pH가 더 작은 건 누구다? 나가 더 pH가 작고 가가 pH가 더 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pH가 1 정도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는 pH가 7.5라고 할 수 있고 나는 pH가 6.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 가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7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염기성이 맞죠. 니은, 가의 pH는 4, 나의 pH는 3이다. 가의 pH가 7.5, 나의 pH가 6.5기 때문에 얘는 13분의 1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니은은 틀린 거죠. 자, 디귿, 가에서 하이드롬 이온의 양, 농도가 아니라 그냥 몰수예요. 몰수일 때는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주면 됩니다. 가에서 pH가 7.5이기 때문에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5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부피는 나보다 100배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냥 100이라고 둡시다. 자, 이번에는 나에서 수산화이온의 양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나에서 pH가 6.5죠. pH가 6.5라는 거는 맞아요. 하이드로면 이온의 농도가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6.5라는 거고, 그리고 수산화이온의 농도와 하이드로면 이온 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5 물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7.5 물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줘야지 양이 나오겠죠? 아까 위에서 가에서 부피가 100이고 그럼 나에서 부피는 1이라고 둘 수 있겠네요. 그럼 얘네들을 계산하면은 7.5 사라지면서 얼마가 남는다? 100이 됩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6번. 표는 원자 X부터 Z의 Jn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이다. EA, EB는 각각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 중 하나이고 X부터 Z는 각각 베릴륨, 붕소, 탄소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자료에서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분모에 있고 위에는 제2 또는 제3 이온화 에너지가 있죠.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보다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더 크고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보다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더 큽니다. 즉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전자를 하나씩 떼어낼 때보다 에너지가 점점 더 커져요.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은 위에 있는 칸보다는 아래에 있는 칸의 에너지가 다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전자를 뒤에 있는 걸 떼어놨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얘는 제2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얘는 제3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자, 옆에다가 베릴륨 그리고 붕소, 탄소를 적어 볼게요. 베릴륨은 2족이고요. 붕소는 13족, 그리고 탄소는 14족입니다. 이거 의미하는 게 뭐냐? 붕소는 전자 2개까지는 무난하게 떼어내지만 세 번째 전자는 껍질이 바뀌기 때문에 더 큰 이온화 에너지가 든다는 걸 의미해요. 즉, 세 번째 전자를 떼낼 때 제3 이온 에너지는 갑자기 에너지가 확 뛰게 됩니다. 자, 붕소 같은 경우는 제4 이온화 에너지, 즉 네 번째 전자를 떼낼 때 에너지가 확 뛰고요. 탄소의 경우는 다섯 번째 전자를 떼낼 때 에너지가 확 뛰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표에서 에너지가 확 뛰는 애를 찾아보니까 바로 X의 제1 이온 에너지분의 제3 이온화 에너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전자를 떼낼 때 껍질이 바뀐다는 걸 의미하고 X가 베릴륨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 Y랑 Z는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누가 에너지가 제일 큰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일 큰 것을 숫자를 크게, 제일 작은 것을 숫자를 작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큰 거, 제1 이온화 에너지는 탄소가 제일 크죠? 얘를 3. 베릴륨과 붕소를 비교할 때는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 배치에 의해서 베릴륨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제일 작은 거는 붕소가 됩니다.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가 하나씩 떨어져 나갔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베릴륨은 리튬처럼, 붕소는 베릴륨처럼, 탄소는 붕소처럼 행동이 됩니다. 그럼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가, 제2 이온화 에너지 작은 애가 베릴륨이니까 1. 자, 그리고 붕소랑 탄소랑 비교할 때는 붕소가 탄소보다 그 오비탈의 전자 배치 때문에 더 커지죠. 그럼 얘가 3, 얘가 2가 됩니다. 그럼 2 원분의 2, 3을 찾아보면은 어차피 베릴륨의 X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붕소와 탄소만 비교해 볼게요. 자, 붕소 같은 경우는 1분의 3, 그리고 탄소는 3분의 2. 따라서 여기가 3이 아니라 2가 들어가겠죠. 따라서 붕소의 그 비가 더 크기 때문에 Z가 붕소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Z가 붕소, Y는 탄소로 결정이 됐네요. 그럼 기억, Y는 붕소이다. 붕소가 아니라
탄소죠.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Y가 X보다 크다. 자, Y는 탄소고 X는 베릴륨이기 때문에 탄소가 베릴륨보다 같은 주기일 때 원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죠. 디귿 제1이온 에너지는 Z가 제일 크다. 제1이온 에너지는 Z가 아니라 탄소인 Y가 더 큽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 다음은 아세트산 수용액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다.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이다. 자, 실험 과정과 실험 결과를 쭉 한번 훑어볼 건데요. 실험 과정부터 볼 겁니다. 일단 X를 구하는 거죠. 실험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 분릿, 부피는 A ml, 즉 넣어준 수산화나트륨의 부피가 A ml라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 분릿, 다 과정 후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나트륨 이온의 몰농도는 0.08 몰농도.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구경권 이온이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수산화나트륨을 계속적으로 넣어서 적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의 양이 누구의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는 나트륨 이온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분릿, 가해 수용액 100g에 들어있는 용질 의 질량 Xg. 이 Xg을 찾는 거죠. 그럼 Xg을 일단은 몰로 한번 바꿔줄게요. 자, Xg을 몰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자당인 6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60분의 X 몰이라고 일단 몰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럼 X를 구하기 위해서 위부터 차례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실험 과정 가 25도씨에서 밀도가 Dg/ml인 아세트산 수용액을 준비한다. 위에서 아세트산 수용액의 질량이 100g이라고 했죠? 100g. 그런데 얘를 밀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부피로 바꿔볼 겁니다. 그럼 이 100g을 부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밀도로 나눠줘야겠죠? 그럼 D분의 100ml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의 수용액 10ml에 물을 넣어서 50ml 수용액을 만든다. 가에서 수용액의 부피가 D분의 100ml였었는데 이 중 얼마큼 취한다? 10ml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용질의 변화를 볼게요. 자, 용질의 변화를 보면은 용질이 처음에 60분의 X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100기분의 100ml 중에서 얼마큼만 취한다? 그렇죠. 10ml만 취한다고 했으니까 이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물을 넣어서 50ml짜리 수용액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나에서 만든 수용액 20ml에 50 중에서 또 얼마큼 취한대요? 20을 취한대요. 그럼 또 감소하는 거죠? 그럼 곱하기 50 중에서 20을 취하는 거. 페노프탈렌 수용액을 두세 방울 넣고선, 자, 미지용액이죠. 이제 중화적정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0.1 몰농도 수나트륨 수용액으로 적정하였을 때 수용액 전체가 붉어지는 순간, 즉 종말점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수산나트륨의 부피를 측정을 한다. 자, 얘로 측정한다고 했어요. 그때 부피가 Aml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세트산도 1가고 수산나트륨도 1가기 때문에 가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와 그리고 이때 적정에 쓰인 수산나트륨의 몰수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는 그리고 0.1 몰농도 곱하기 1000분의 A 리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잠시에는 이렇게 놔두고 한번 실험 결과에서 두 번째 분릿을 볼게요. 다 과정 후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나트륨 이온의 몰농도는 0.08 몰농도입니다. 자, 다 과정 후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나트륨 이온의 몰수는 넣어준 수산화나트륨의 몰수와 같죠. 그거를 다시 총 부피로 나눠준 값이 0.08 몰농도라는 거예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나트륨 이온의 몰수는 수산화나트륨의 몰수랑 같다고 했으니까 0.1 몰농도 곱하기 그리고 그냥 밀리리터를 쓸게요. A 밀리리터. 이게 몰수고요. 그리고 새로운 부피는 그렇죠.
그 아세트산과 수소나트륨 수용액을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아세트산의 부피인 20ml 더하기 그리고 수소나트륨의 부피인 A ml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다? 0.08 물농도이다. 그럼 얘 단위 지워지고 한번 양쪽으로 계산해주면은 양쪽에 100씩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도 사라지죠. 그럼 10A는 8 곱하기 20 플러스 A가 되고요. 10A는 160 플러스 8A. 그럼 8A가 넘어가면은 2A가 되죠? 그럼 2A는 160이기 때문에 A는 8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80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한번 이 상태로 다 계산하면은 X를 D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00 지워지고, 여기에 10단위 지워지고, 여기도 10단위 지워지고, 그 이쪽에 00, 00 지우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6분의 X 곱하기 D는 분자로 올라가니까 D 곱하기 5분의 2는 0.1은 10분의 1 곱하기 다 사라졌으니까 8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그럼 5, 2, 3 자, 그러면은 여기 4 그럼 X는 D는 오른쪽 항으로 넘어갈 때 분모로 나가고요. 그리고 3, 4, 12 자, X는 D분의 1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18번. 그림 가는 실린더 요거 Wg 그리고 그림 나는 여기에다가 얘 Wg 넣은 거고요. 그림 다는 여기에다가 얘를 2Wg을 넣은 겁니다. 이때 실린더 속 기체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 B는 나하고 다가 16대 15라는 게 나와 있죠. 실린더 속 기체 1g에 들어있는 이 말은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원자수 B는 이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리고 피스톤이기 때문에 피스톤이 막 움직여요. 즉 외부 압력이 가나 다가 전부 다 똑같다는 걸 의미해요. 외부 압력이 같다는 건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그렇죠. 몰수에 비례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V리터에 해당되는 그 몰수를 2몰이라고 그냥 지정합시다. 그럼 나에는 얘 2몰 3V리터니까 얘는 1몰 들어있는 거죠. 그럼 다에는 얘 2몰 얘는 1몰 그리고 10리터이기 때문에 얘는 7몰만큼 들어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딜 보느냐? 여기를 볼 거예요.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2몰이고 얘는 1몰이니까 서로의 화학식량 차이가 2배가 된다는 거죠. 즉 아래에 있는 AXBEY가 A2B4보다 화학식량이 더 2배만큼 더 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도 몇 배가 돼야 된다? 그렇죠. 2배가 돼야겠죠. 그럼 여기는 4, 이쪽은 8에 돼야 되니까 X는 얼마라고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둘에 의해서 X는 4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X는 4예요. 2가 아니라. 그럼 X에 다 4를 적어 볼게요. 여기도 4, 여기는 8, 여기 4, 여기 4, 여기는 8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아까 전에 표시했던 이걸 통해서 Y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실린더 속 기체, 즉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자 20번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별표를 쳐놨습니다. 다음은 기체 A와 기체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보니까 A의 개수가 가려져 있죠. 얘를 구해야 됩니다. 표는 기체 A 5Wg이 들어있는 용기에 기체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부터 3에 대한 자료이다. 실험 1부터 3에 대한 자료에서는 기체 A의 질량, 즉 몰수는 똑같지만 기체 B의 질량, 즉 몰수를 달리해서 반응을 시켜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4만큼 들어있고 A4B8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4만큼 들어있죠. 더하기 AYB4에는 얘가 7몰 있으니까 Y 곱하기 7
y 곱하기 7에서 7y만큼 들어있는 겁니다. 같은 질량을 했으니까 총 질량이 w 더하기 w 더하기 2w여서 4w죠. 그럼 얘가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16대 15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 약분되면서 2가 되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8대 8 더하기 7 y분의 2 얘는 16대 15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봅시다.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면은 8 플러스 7 y는 8 곱하기 15죠. 그럼 8 사라지면서 8이 15쪽으로 넘어가면 7y는 7 따라서 y는 얼마다? 1이 됩니다. y는 1이라는 걸 구했어요.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실린더 속 기체의 단위 부피당 A 원자수는, 그럼 A 원자수, 다에 들어있는 총 A 원자수를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죠. 다에 들어있는 총 A의 원자수는 A2 B4의 4 더하기 A4 B8의 4 그리고 A B4의 7만큼 들어있죠. 얘의 부피는 10V. 가의 실린더 속 기체의 단위 부피당 B 원자수. 가를 보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B 원자수가 B포기 때문에 4 곱하기 2. 여기 4 곱하기 2 해서 8이 되죠? 그래서 총 부피는 2V. 얘 지워지니까 5가 되고요. 그리고 이 값이 15기 때문에 얘랑 지워져서 3이 됩니다. 그럼 정답은 8분의 3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9번. 표는 X몰롱도 수산나트륨 수용액, 그리고 0.1몰롱도의 이가산, 그리고 0.1몰롱도의 일가산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가의 액성은 염기성. 자, 표를 보니까 나를 보세요. 가보다 2배라는 거는 염계양이 2배로 늘어났죠. 그런데 이가산과 그리고 일가산은 아예 안 넣었고요. 이가산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때도 염기가 많았는데 여전히 누가 더 많다? 그렇죠. 염기가 더 많다는 걸 의미하고 나도 마찬가지로 액성이 염기성이라는 거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이온의 수 얘와 그리고 모든 음이온의 몰롱도의 합 얘네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구해야 될 게 X와 V1, V2겠네요. 자, 그럼 여기 표에서 또 다른 자료가 나오죠. 모든 이온의 수와 그리고 모든 음이온의 몰롱도의 합. 이렇게 조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모든 이온의 수를 이용할 거예요. 일단 가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가. 자, 가에서 모든 이온이라는 거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구경꾼 이온과 플러스 염기성이라고 했으니까 산성물질은 다 사라졌겠죠. 그래서 OH-에서 AH+를 뺀 만큼이 바로 남은 OH- 이 값입니다. 그럼 계산하면은 가에서는 Na 플러스 구경꾼 이온 얘는 그대로 곱하니까 XV1 플러스 그리고 이가산 A2-는 0.1 곱하기 40을 해주면 되겠죠. 4 더하기 그리고 B- 얘도 구경꾼 이온이니까 0.1 곱하기 V2에서 0.1 V2 여기에 더하기 염기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산나트륨 이온을 구하면 되겠죠. 자, 반응하기 전에 총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물수는 X 곱하기 V1에서 XV1. 근데 여기에서 누굴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소 이온의 몰수를 빼주면 되겠죠. 자, 이가산에서는 수소 이온의 몰수, 산의 몰수가 0.1 곱하기 40에서 4였죠. 근데 이가산이기 때문에 그의 2배인 8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HB는 일가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둘이 곱해서 0.1 V2만큼 빼주면 돼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EXV1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로 한번 구해볼게요, 나. 자, 나에서 여전히 구경꾼 이온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n의 플러스는 x 곱하기 2v1이니까 2xv1 그리고 플러스 이가산에서 a 2-니까 0.6 곱하기 20에서 2 그리고 더하기 염기성이기 때문에 반응하기 전에 총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x 곱하기 2v1에서 2xv1 빼기 반응한 산은 0.1 곱하기 20에서 2인데 이가산이기 때문에 그게 2배만큼 수소이온이 나오죠. 그래서 4.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4xv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t가 즉 2xv1-4대 4xv1-2가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8대 19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일단은 이걸 한번 계산을 해주면은, 일단 2로 다 이쪽을 약분을 시키면은, 여기 xv, 그리고 2, 그리고 2xv, 그리고 여기 1이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볼게요.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그럼 16xv1 8은 19xv1 38. 그러면은 넘기면은 xv1은 10이라는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단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의 합, 즉 50분의 3, 20분의 3을 통해서 값을 이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모든 음이온 가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음이온의 몰수를 총 부피로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가 되는데요. 아까 전에 모든 이온을 구했었죠.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이온은 Na+, OH-, A2-, B-였어요. 그럼 유일하게 양이온이, 그렇죠, 나트륨 이온이죠. 그럼 나트륨 이온의 몰수를 뺀 값이 모든 음이온의 몰수입니다. 근데 나트륨 이온의 몰수는 XV1이니까 2x1-4에서 XV1만큼 빼주면 XV1-4가 되죠. 따라서 이 XV1-4가 모든 음이온의 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XV1 얼마라고 구했어요? 10이라고 구했으니까 10에서 4를 빼주면 6이 되겠죠. 자, 그리고 분모는 모든 부피 요거죠, 요거. 따라서 V1 플러스 V2 플러스 40이 됩니다. 얘가 뭐가 된다? 50분의 3이 되더라. 자, 그러면 요 값이 6이고 여기가 3이면은 그리고 여기가 50일 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100이 돼야겠죠? 그럼 100에서 40을 빼주면은 V1 플러스 V2는 60이라는 식 하나를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를 볼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값에서 누구만 빼주면 돼요? 그렇죠. 나트륨 이온의 몰수만 빼주면 되겠죠? 나트륨 이온의 몰수는 EXV1이니까 총 모든 음이온의 몰수는 요 4xv1-2에서 EXV1을 빼준 EXV1-2가 됩니다. 근데 XV1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0에서 마이너스 해줘서 얘는 18이 되겠죠? 자, 그리고 분모에는 총 부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총 부피는 2v1 플러스 20이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다? 20분의 3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6배가 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6배가 돼야겠죠. 그럼 2v1 플러스 20이 120. 120 6배니까. 그럼 120에서 20을 빼주면은 2v1은 100. 그럼 v1은 얼마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의 절반이 50. 그럼 따라서 v1과 v2를 더했을 때 60이 돼야 되니까 v2는 10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구했죠. 자, 그리고 앞서서 XV1이 10이라고 했고
V1이 50이라고 했으니까 X값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X는 얼마라고 구할 수 있다? 그렇죠. 5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5분의 1 곱하기 50분의 10은 25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0번. 다음은 기체 A와 기체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자, 다음 화학 반응식에서 A의 개수가 가려져 있습니다. 표는 기체 A 5Wg이 들어있는 용기에 기체 B의 질량을 달리해서 넣고 반응을 완료시키는 실험 1부터 3까지에 대한 자료이다. 일단은 각각의 A를 써줍니다. A는 5W, 여기도 5W, 그리고 5W. 그리고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여기 1이라는 숫자입니다. 전체 기체 양과 C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반응으로 남아있는 거는 C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실험 2에서는 5W랑 4W랑 모두 다 반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A 5W랑 B 4W가 반응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실험 1을 봅시다. 실험 1에서 B가 W만큼밖에 없으니까 이 W와 반응할 수 있는 거는 A는 4분의 5W만큼이죠. 4분의 1배만큼이니까. 근데 4분의 5W라고 놓기에는 좀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임의로 W를 4라고 둡시다. 그럼 4라고 두면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5W는 20g, 그리고 실험 2에서도 20g, 20g, 그리고 B의 경우는 4, 16, 24g이라고 각각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한번 실험 1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1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면은 A와 B가 반응해서 이만큼의 C를 내는 건데, 반응 초기에 A는 20g 있었고요. 그리고 B는 4g 있었습니다. 자, 실험 2에서 이렇게 5W랑 4W랑 반응하기 때문에 실험 1에서는 B가 한계 반응물이고, 그리고 실험 3에서는 A가 한계 반응물이 됩니다. 즉 지금 실험 1을 하고 있으니까 B가 모두 다 소비됐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은 소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20에 16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4에는 5가 반응하겠죠. 그리고 생성되는 거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5와 4를 더한 9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후를 보면은 A는 15g이 남고 B는 남지 않고 C는 9g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B와 C가 1대2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온전히 물수라고 칩시다. 그럼 4g에 해당되는 거는 B 1몰, 9g에 해당되는 건 C가 2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C가 2몰, 그리고 후에 여기를 A를 X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C의 양분의 전체 기체 양이 4가 돼야 되죠. 그럼 계산해 봅시다. C의 양 2분의 전체 기체 X 플러스 2,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그럼 X는 얼마라고 구할 수 있어요? 6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써주면 15g에 해당되는 게 X는 6, 그러면은 5g에 해당되는 게 X는 2가 되겠죠. 20에 해당되는 거는 X가 8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C의 분자량과 A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데요. 분자량 B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몰수 안에 질량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따라서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은 얘를 사용할 거예요. 얘랑 얘. 반응비가 서로 1대1로 같기 때문에 이 반응비에 해당되는 질량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분자량비가 되겠죠. 그럼 C의 분자량은 2몰당 9이기 때문에 9, A의 분자량은 2몰당 5이기 때문에 5, 그래서 9대 5라는 분자량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실험 3을 통해서 X를 구할 수 있는데요. 실험 3에 20g에 A 20g에 해당되는 거는 8몰만큼이라고 했죠. 24에 해당되는 거는 6몰만큼입니다. 6, 4, 24 해서. 그런데 이 둘의 반응이 아까 전에 이 반응비를 구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대 1대 2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따라서 A가 8만큼 반응하기 위해서는 B가 4만큼만 필요합니다. 그럼 따라서
B가 4만큼 반응했기 때문에 2만큼 남고요. 그럼 C가 생성되는 거는 A와 C는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같은 반응비로 반응하기 때문에 8만큼 생겨납니다. 그럼 따라서 C의 양은 8, 전체는 8 더하기 2에서 10, 따라서 X는 4분의 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4분의 5를 넣게 되면은 약분해서 4분의 9